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훈훈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영어 연설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할 정도로 큰 관심이었는데 영어 실력에도 관심이 쏟아졌고 자유란 단어 역시 46번 언급을 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연설을 하면 자유를 몇 번 얘기하느냐 그 헤아리죠. 모든 기자들이. 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46번을 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연설을 한 것, 그리고 국빈 만찬에서 돈 맥크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네. 이런 이벤트성에는 굉장히 강했다. 잘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게 명색이 보수 논객입니다. 네네. 그리고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정말 제가 속이 상할 정도로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미국에 준 건 다 주고 예. 받은 건 하나도 없다. 꽝이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국에 우리가 많이 얻어왔지 않느냐, 핵 공유했지 않느냐. 김태호 안보 1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안보실 1차장이 우리 국민들은 핵 공유를 느낄 것이다. 예. 근데 정말 앞에 있으면 정말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실에 있는 NSC에 있는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얘기를 했죠. 핵은 미국에서 대통령만 행사를 할 수 있다. 핵에 대한 권한은 핵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을 공유한다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패를 다 보여주면서 몇 가지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당연히 성공을 했어요. 동맹을 회복하는 것. 네. 그걸 윤 대통령은 강철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점을 받았죠. 강철 동맹이다 받았는데 그 점은 회복을 했어요. 그 점은 나는 잘했다고 보는데 나머지 문제 예컨대 IRA라든가 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은 이런 방법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온 걸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재선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이긴 것 아니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 어제 공동선언 이후에 기자회견 때 LA 타임스 기자가 물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국 대통령을 불러놓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지금 제한을 하도록 피해를 준다 했다. 피해를 줬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대답이 아주 재미있죠. 미국 반도체에 우리가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끝내는 우리가 중국을 이겨야 한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피해가 어떻고 저쩌고 한 데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피해간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자들 질문에 윈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삼성이나 SK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윈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후방 효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령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엄청난 돈이 됩니다. 몇십조씩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 돈을 들여서 미국의 공장을 직접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시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그러면 그게 전방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반도체는요 몇십조를 퍼부어 넣어도 일자리가 고작 아주 고급 일자리죠. 고급 일자리가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만들어지는 그 선에 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전후방 효과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국민들에게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무엇보다도 핵 공유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NCG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 그 NCG라고 하더라고요. NCG를 만들어서 앞으로 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 비슷한 그 취지의 말을 했는데 핵 공유는 애초부터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뭘 하느냐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윤 대통령 대답이 그렇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 전략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안보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 미국이 지금까지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앞으로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정상회담 직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워싱턴 발로 나온 것이 핵 우산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핵 방패다. 네. 핵 우산이 아닌 핵 방패라는 표현이 일제히 쏟아졌어요. 네.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핵 우산이 좋은 겁니까? 핵 방패가 좋은 겁니까? 뭐 저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 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가 다른 걸 봤더니 우리 대통령실이라든가 미국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앞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가령 랩티기 같은 거와는 또 다르게 북한에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것이다. 물 밑에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핵 잠수함을 대강은 다 아시지만 양쪽에 8발씩 16발의 그 SLBM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속에서 쏘는 일종의 그 탄도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 극초음속이거든요. 음속의 30배에서 35배 정도를 날아가는 건데 LA 앞바다에서 쏘면 평양에 도달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이러니까 이 잠수함이 우리 동해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 전개가 이 잠수함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핵우산을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핵우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 북한이 우리를 핵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전략 폭격기나 아니면 ICBM, 대륙간 탄도탄 혹은 SLBM, 잠수함 발 탄도탄으로 똑같이 보복을 한다. 그것이 바로 핵우산의 개념입니다. 네. 그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일부 언론은 뭐 2006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핵우산은 1980년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확장 억제란 표현, 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은 그건 1990년 중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래서 북한에 대한 엄청난 그 압박이 더 가해진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건 정말 우리 국민을 속이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워싱턴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 정말 무지렁이 바보로 이기는 것인가.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미국이 우리를 그만큼 더 보호를 해준다? 절대 그건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김태효가 한 겁니다. 그런데 김태효는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NSC 동아태 담당 선임국장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펄쩍 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70년 만에 문서화, 명문화된 것에 대한 의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진정한 이 핵 문제, 이 핵 공유 이거 전에 그 앞에 전 단계 우선 핵 재처리 문제라도 나는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끝내 미국이 고개를 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정도라도 우리가 왜 못하느냐. 일본은 40%까지 농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과 20%예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핵 폐기물 때문에 엄청난 공경에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와 있어요. 그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주에 지금 묻어놓고 있는데 멀지 않아. 그것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핵 재처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적어도 바이든에게 뭐 그런 정도는 일본 정도까지 그 40%까지 농축하는 것은 허용을 받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언급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얻은 게 무엇이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립 서비스
립 서비스를 확실히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균열이 갔던 문재인 정권 때 금이 완전히 가서 와해 직전에 있었던 한미 동맹이 그나마 복원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 서로 간에 강철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예, 정말 그 앞으로 북한이 그 만약에 도발을 하면 네. 확실히 응징을 하겠다 하는 의지 하나는 그 제대로 천명을 했으니까 예. 한미 동맹은 복원이 된 건 맞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속을 찾은 건 없다. 특히 네. 미중 경제 전쟁에서요. 우리가 미국 편을 확실히 섰는데 또 설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민주 진영 대 반민주 진영으로 그 조 바이든이 전 세계를 나누어서 대결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 줄타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경제는 중국, 뭐 예.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줄타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지만은 예. 그렇더라도 조 바이든이 적어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좀 숨통이라도 네. 틔워주는 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나 전기차나 사실 IRA 이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보도가 되고 떠들썩하게 투자 얼마를 유치했다, 넷플릭스가 투자했다, 뭐 코닝 투자했다. 사실 이거는 굳이 그게 아니었어도 원래 넷플릭스는 한국 그렇죠. 시장에서 소위 재미를 봤기 때문에 투자한 거 당연하지 않냐 이런 성과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일론 머스크 만나서 뭘 했느냐 그래서 뭐 기가코리아를 세우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벤트성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이벤트성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넷플릭스뿐 아니라 그 디즈니 같은 세계적인 어떤 컨텐츠 제작을 예. 하는 회사들이 보기에는 한국 컨텐츠만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컨텐츠들이 없어요. 네. 한국은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간에 뭐든지 제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네. 곳이니까 네. 그리고 음악까지.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인 컨텐츠 나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넷플릭스도 디즈니도 다 이게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떻든 뭐 조단위 이상의 투자를 그 얻어왔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인데 또 한편 그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건 원래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건 액수를 다 모은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미국에 기대했던 것은 특히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문제가 조 바이든이 이런 방법 말도 하지 않으니까 어제 아주 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IMF에서 우리 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봤거든요. 드디어 1.7, 1.6에서 1.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성장률을 낮추면서 IMF 측에 그 담당관,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죠. 근데 지금 이름을 지금 안 외워왔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재밌어요. 한국은 반도체 때문에 네. 이것보다 더 내려갈지 모르겠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결국은 그 사람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하지 않았을까. 예. 주목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 정상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도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네. 이 반도체가 앞으로 더 막히게 되면 예. 가령 우리는 모두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국의 이 먹거리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던 적어도 4분의 1 이상인데 네. 이 3분의 1 가까운 이 먹거리를 만들어내던 이 반도체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요. 예. 이게 그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최저 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예. 스리니바산 아시아 예, 태평양 담당 국장입니다. 예. 그 IMF 우리 아시아 담당 국장이 예. 아주 이 점에 있어서 그 강조를 했죠. 이 예, 반도체 예. 문제 때문에 한국은 1.5% 지금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미 1%대 후반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예.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전 세계가 지금 성장률을 다 높이고 있는 중에 예. 한국만 성장률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반도체입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그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 의제에서 이 반도체 문제가 없었다면 네. 뺐다면 나는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의회 연설까지 했으니까 대학들에서 연설을 합니다. MIT, 하버드.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성공적인 선물 보따리 안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